네, 안녕하세요. 서초량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를 졸업하고 대략 2년 반 동안 개발자로 근무한 서초량입니다. 현재는 브런치에 개발 관련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정말 우연이었어요. 원래는 디자인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디자인을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를 하고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라고 인문학 소양과 컴퓨터 공학 지식을 모두 갖춘 인재를 키운다는 학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 컴퓨터 공학 지식만 배워서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현장 실습으로 처음 개발 실무를 배우셨다고 들었는데 현장 실습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현장 실습 일지에는 프론트엔드 업무를 했다고 적었는데요. 근데 주로 했던 업무는 퍼블리싱 업무였습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화면을 코드로 구현하는 일을 주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현장 실습을 끝내고 졸업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졸업 프로젝트가 굉장히 특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졸업 프로젝트였을까요? 코스미니라고 화장품 뒤에 성분표를 찍으면 성분을 분석해서 알려주는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글자를 인식을 해야 하니까 광학문자 인식 API도 끌어다 쓰고 화장품 성분 관련된 사이트에서 성분표를 긁어다가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글 개발자 계정을 만들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려보기도 했고요.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기까지 A부터 Z까지를 전부 제가 해봐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플로우 스토어에서는 다운로드 많이 받았나요? 아니요? 이렇게 졸업 프로젝트와 현장 실습 스펙을 바탕으로 첫 회사를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스타트업에서는 인앱 메시지 에디터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인앱 메시지라는 건 앱에 들어가면 뜨는 팝업 같은 건데요. 이제 이 팝업을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파워포인트 조작하는 것처럼 손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스타트업에 갔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프론트엔드가 저 혼자여서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 기능도 제가 한 번도 개발해 본 적이 없는 기능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데 사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많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글에 많이 의지를 했고 만들고 나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애정을 쏟아서 만들어 본 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브런치에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그럴 때는 본인이 하는 일이 정답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쵸. 이게 맞나 아니나 계속 고민하면은 답도 없으니까 네.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업 다음에는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직은 어떻게 하신 걸까요?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과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중견기업에 아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사람을 뽑는다고 하길래 너를 추천했다. 이력서 제출하고 면접을 한번 봐라.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특별히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꽈탑이어서 추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꽈탑이면은 학교를 정말 성실하게 다니신 거네요. 네,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그 중견기업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중견기업에서는 주로 정부과제를 했는데 정부과제 외에는 멀티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멀티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 한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클라우드 회사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업무를 하시면서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많이 답답했어요. 저는 프론트엔드로 입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프론트엔드보다는 백엔드나 서버 쪽을 더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프론트엔드도 유명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HTML, CSS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대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 잘 돌아가고 있고 수정을 했을 때 위험 부담을 어떻게 떠안을 것이냐 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제 그 당시에는 나는 여기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트렌디한 개발을 하지 못하면은 점점 본인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거를 직감하셨겠네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중견기업을 2년 뒤에는 퇴사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좀 퇴사 이유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새로운 기술을 써보고 싶고 트렌드를 따라가 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쌓지 못해서 불만이 조금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이력서 포트폴리오 만드는 노하우도 크셨을 것 같아요. 꽈탑이시기도 하니까 굉장히 잘 만드셨을 것 같은데 본인만의 팁이 있나요? 사실 저만의 팁이라고 할 만한 건 없고요. 이제 이력서에는 기본적으로 꼭 앞에 이름, 연락처, 이메일, 대략적인 집 주소를 적어야 한다는 것. 이제 이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연락처와 이메일은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대략적인 집 주소는 회사와의 거리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앞쪽에 꼭 들어가 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행한 프로젝트가 많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포트폴리오를 좋게 봐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신경 써야 할 점은 이제 내가 어떤 기술 스택을 썼다라고 단순히 말하기보단 왜 이 기술 스택을 선택했는지, 이 기술 스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등의 스토리를 잘 녹여낼 수 있으면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견기업도 다니시고 또 이후에 중소기업도 하나 더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자 커리어를 쌓아가시다가 출판사의 편집자로 입사를 하게 되셨는데 네. 굉장히 특이한 커리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을 하시다가 출판사의 편집자로 들어가시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커리어를 전환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원래 글을 읽고 쓰는 걸 좋아했고요. 개발자로 일하면서도 계속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로 이직을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출판사 공고도 같이 찾아보고 있었고요. 네, 그 와중에 경력 무관의 우대사항이 개발자인 공고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IT 출판사여서 우대사항이 개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갈 때도 개발자와 똑같은 이력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드셨나요? 포트폴리오는 그때는 개발자로 취직할 줄 알고 개발자용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거든요. 막상 출판사에 지원을 하려니까 제가 출판사에서 일한 경력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발자용 포트폴리오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엔 어떤 내용을 담으셨나요? 그래서 그거는 개발자용 포트폴리오여서 이제 제가 어떤 기술을 써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를 하나 들자면 졸업 프로젝트에서 했던 화장품 성분 분석 앱 코스밍에서는 OCR, 광학 문자 인식을 써서 문자를 인식해서 텍스트로 가져온 다음에 그 텍스트를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제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코드를 짰는지, 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글자가 컴마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직선으로 구분되어 있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글자의 인식률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코드를 짰던 이야기를 담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발자 경력을 쌓다가 편집자로 이직을 하시게 되셨는데 면접 질문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면접 질문들을 받으셨을까요? 주로 책 만드는 것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책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 글을 써본 적이 있느냐, 교정 교열을 할 줄 아느냐 관련 질문을 받았고요. 이제 저는 글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글쓰기 수업은 1년에 한 번 전시회를 하는데 그때 소량으로 책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수업을 듣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정교열은 배워본 적이 없다고 했고요. 네, 이렇게 출판사의 편집자로 입사를 하시게 되셨는데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책을 기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획에 맞는 저자를 섭외하고 이제 저자가 쓴 원고를 받아서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표지 디자인이나 내지 디자인 같은 걸 디자이너에게 외주 맡기고 이제 완성된 것들을 받아서 인쇄까지 맡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초보라 모든 일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일반적인 편집자가 하는 일과 동일한데 개발 역량이 쓰이나요? IT 출판사이기 때문에 책을 기획할 때 IT 기술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면서 프론트엔드 개발 지식이나 UI UX 쪽에도 관심이 많았고
클라우드 회사에 있으면서 인프라나 데브옵스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자인 시스템 관련된 기획을 하나 했어요.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그 대기업이나 유명 기업들은 많이 도입을 했는데 아직 이 디자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수단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책이 있다면 UX, UI 디자이너나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기획하고 저자분을 섭외 완료했으며 지금은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개발자셨다가 출판사의 편집자로 가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연봉이 떨어지셨나요? 네, 떨어졌어요. 연봉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 높으신 건가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개발자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으신가요? 아직은 없어요. 그럼 앞으로의 커리어 플랜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개발자로 일할 때 2년 반밖에 안 되는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3군데나 다녔어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닌 게 제 경력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곳에서 5년을 버티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자 일을 하시면서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 2, 3년 사이에 개발 공부를 하셔가지고 개발자로 이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고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개발자가 유난히 적성을 많이 타는 직업이라고들 해요. 이제 아무래도 빨리 트렌드가 변하고 그걸 배우지 않으면 쉽게 뒤처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고 근데 저는 항상 개발자로 일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었던 말은 너무 힘들면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개발자로서 하루 8시간을 앉아서 코드를 쳐다봐야 하는데 그게 너무 하기 싫고 힘들면 인생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고 개발 지식을 써서 저는 편집자가 되었지만 개발 지식을 써서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보면 더 있을 텐데 굳이 힘들어하면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